반한 혹은 친윤 후보 측이 친윤 최고위원들이 3명, 4명 혹은 결과에 따라서는 5명까지 될 수 있는 게 뭐 한동훈 대표에게 뭐랄까요?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본인이 헤쳐나가야 될 현실이 아닌가. 예, 예. 저는 한동훈 후보의 정치력 뭐랄까요? 이제 정치력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건 헤쳐나가야 될 영역이다. 뭐 항상 TV 토론을 나가든 그 이전부터 그리고 누군가 대화를 하든 네. 제일 무서운 것은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가장 무섭다. 네. 그렇게 본다라면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대표는 가장 무서운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뭐 감히 말씀드리면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본인의 그와 같은 합리성 그리고 누구도 없는 대중적인 지지 기반이 있는 만큼 네.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풀어나간다라면 국민들이 아군이라면 또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지지해 준다라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다. 그리고 돌파해야 한다. 유 교사님도 한때 이제 사무총장이나 여러 사법표에 계속 오르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막 올릴 때마다 그냥 크크크 웃음으로 이제 하셨는데 실제 뭐 직간접적인 제안이나 이런 거 있으셨어요? 전혀 없었고요. 이번에는? 전혀 없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한번 가만 보면 이게 공교롭게 다 친윤층 목소리에서 나와요. 그리고 뭐 그렇게 말해도 된다라면 구구 유튜버들이 얘기하고 뭐 딱 집어서 말씀드린다라면 고성국 TV 같은 경우에 저 정말 좀 자지러지게 웃었는데 네. 김경률 사무총장, 진중권 여의도 연구원장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두 보면서 분을 모시고 있는 네. 방송이 두 분을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안 받으신 거 절대 없다. 한 번도 없다. 이번에는. 네. 그러니까 그게 노리는 게 뭐냐는 거죠. 또 하나의 공격 포인트인 거죠. 봐라 한동훈 좌파 진중권과 좌파 김경률을 데리고서 당을 이렇게 좌빨판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이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1950년대도 아니고 제가 아는 네, 50년대 자주 소환됩니다. 요새. 그렇죠? 이게 지금 정말 무슨 꼴인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게 이런 상황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극복해내야 되는데 정말 한심하다. 쉽지 않네요. 네. 이게 정말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네. 아니 저 주말 전후에 이 기사도 몇 개 안 나오긴 했지만 눈여겨본 게 있는데 국민의힘 소속 전국 12명 시도지사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나의 협의회를 출범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대통령실과도 앞으로 간담회를 같이 할 거고 또 무엇보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도 이 시도지사들이 참석을 뭐 정례화할 것이다 예.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해서 좀 눈길을 끌었는데 여기 12명 시도지사가 국민의힘 중진들이 많고 그렇죠. 또 아시다시피 예, 예. 홍준표 시장이나 이철우 경북지사 같이 한동훈 대표에게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분들도 그랬죠. 많이 포함돼 있어서 예, 예. 이게 한동훈 지도부 첫 출범과 동시에 출범을 하는 게 공교롭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던데 많은 제가 알기로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이 최고위원 회의가 주 2회로 아마 이게 무슨 당규상으로인가 지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네. 월목 회의 있으면 이거 사실 경남지사, 대구지사, 충남지사 제대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네, 네. 좋다. 양보. 주 1회로 하면 이제 형편없이 어떤 집중성은 떨어질 거지만 양보해서 주 1회라 한들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면 돌아가서 저는 어떤 말씀의 진정성을 의심케 되냐면 네. 윤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를 당대표 선거 하루 만에 네. 소위 말하는 삼겹살 회식을 했단 말입니다. 만찬. 한동훈 대표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외롭게 혼자 놔두게 하지 말아라. 앞으로 한동훈 대표를 잘 도우라는 뜻이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 한동훈을 잘 감시하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이시군. 얼마든지 양극단으로 저는 둘 다 해석이 틀리진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도 가능하고 저렇게도 가능하고. 감시망을 촘촘하게 해서 외롭지 않게 해라. 그러면 저는 좋다 이겁니다. 저는 네. 다만 이와 같은 시도지사 협의회를 정례화하여서 어떻게 보면 일관되게 반한 입장을 취한 지자체장들을 주기적으로 참석토록 하겠다. 이 일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조금은 이건 너무 안 좋은 음. 시그널이다. 음. 예. 그러니까 이게 시기도 그렇고 전례가 없는 이 협의회 구성 자체가 마침 이때 왜 최고위원 회의까지 참석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거는 곧 한동훈 지도부 흔들기며 이들이 반환이고 친윤이기 때문에 용산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될 수밖에 예. 없다. 이건 뭐 뭔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혹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그 주변 인사들이 뭔가 말씀대로 당정대가 일심으로 단결하기 위한 그런 원팀으로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이려면 네. 조금은 보다 더 전향적인 그런 조처를 했어야 되지 않나. 네. 또 하나 한 대표 앞에 좀 풀어야 할 난제랄까요? 최상병 특검법이 네.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거부권으로 돌아온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부결 최종 폐기가 되긴 했어요. 이건 민주당 말이고요. 네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3표가 나왔는데 이 이탈표부터 보면 예. 이 정도 이탈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3표? 정확히는 제가 알기로 4표이고 한 분은 한 이제 정해져 안철수 있으니까 의원이니까. 소위 말하는 굳은 자이니까 빼고 이제 맞아요, 3표. 맞아요. 이 저는 이제 3표에 대한 물음표. 네, 재밌었던 게 네. 그 가부에 대한 무엇이 가고 뭐가 부이고 이걸 헷갈려서 나온 거다 이런 말 하는데 맞아요. 저는 좀 삐딱하게 해석하자면 저는 이제 뭐 과거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으로 몸담았던 입장에서 국민의힘을 좀 보다 더 지켜 세우기 위해서 머리가 나쁘기로는 민주당도 만만찮거든요. 그러면 네. 민주당도 가부 이거 충분히 헷갈릴 수 있고 그렇다면 민주당도 이건 더 헷갈렸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실수로 해석하기에는 이건 서로가 상쇄되어진다라면 그렇네요. 네, 이건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웃긴 게 그걸 또 찾겠다는 것도 웃기다. 비밀 투표로 했다는 얘기인데 이걸 네. 못 찾는단 말은 네. 제가 분명히 뭐죠? 그 공개 투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름 옆에 맞습니다. 전광판에 뜨는. 무기명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걸 또 굳이 왜 찾나? 물론 당론을 정해놓고 한 입장에서는 뭐 찾는다라면 찾을 이유가 있다라면 있지만 이걸 뭐 공개적으로 하고 굳이 또 소명해야 될 필요가 있나? 조금은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에 반한다. 예. 한 명 한 명이 헌법상의 기관인데 그냥 조금 뭐랄까요? 뭐 쿨하게 뭐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예. 그리고 뭐 대세에 지장 없다라면 저는 그래요. 누차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민주정당인 한에 있어서는 이 정도 이탈표 뭐 있을 수 있다. 네. 예. 그리고 이런 건으로 민주당에서도 또 이탈표가 생겨야 되잖아요. 저는 어떤 사안들에서 그래서 예. 좀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궁색하다. 이렇게 어쨌든 폐기가 됐고 그렇다면 이제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는 것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해 왔던 제3자 네. 중재안인데요. 네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여기에 좀 전향적으로 나설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저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건전한 정당이다라면 네. 충분히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정치공학적으로라도 여권을 분열시키기 위해서라도 당대표가 그와 같은 중재안을 내겠다라고 하면 먼저 선제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던질만 한데 네. 그럴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인다. 예. 오히려 지금 계속 일관되게 나오는 목소리는 보다 더 톤을 높이는 뭐 그런 것이고 더 한데 강력한 특검법 낸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이 이후에 이제 그 말씀도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이재명 대표가 정확히는 지금은 현재 전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사퇴를 했나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90% 이상의 득표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한번 이게 뭐 개인적으로 재미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때 제가 조국의 99%는 이건 정말 북한의 그와 같은 어떤 성향들과 북한의 투표 성향과 다를 바 없다라고 했는데 92%, 91% 찬성표 조직의 특성은 뭐냐면 저는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뭐 시청자분들께서 뇌피셜이라고 해도 좋은데 특징은 뭐냐면 가장 지금 현안은 뭐냐면 8% 9%를 찾아내는 게 혈안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90% 나머지. 네. 네. 만약에 민주당이 건강한 조직이라면 91%의 득표를 보고서 어떤 반성을 할 거냐면 야 우리가 이처럼 한쪽으로 의견이 쏠려버리는 그와 같은 형태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텐데 네. 민주당이라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런 식의 문제의식을 가질 테지만 민주당은 지금 9%를 찾아내는데 혈안이 될 거다.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최상병 특검안과 관련해서 건강한 조직이라면 네.
한동훈 대표의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이렇게 받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은 이제 절충안을 모색할 텐데 지금 이분들은 반대쪽으로 가잖아요. 더 강하게 보인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이 제3자 특검 추천안에 대해서는 뭐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 없다. 지금의 네. 민주당으로서는. 그러면 민주당이 더 이제 뭐 소위 표현하기에 더 센 특검법을 낸다 한들 또 이렇게 거부권 행사되고 그렇죠. 또 부결되고 예. 그럼 이 최상병에 대한 진상규명은 더 멀어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예.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의장단 그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 이렇게 보면서 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어제 말씀이셨죠. 그런 게 좀 상당히 조금은 아프게 들어야 될 부분 아닌가. 네. 주호영 국회 부의장께서 사회를 어떻게 보면 본인의 소속 정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네. 사회를 거부해 버리셨는데 조금은 그 부분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지금 역대 어느 국회도 이렇게 파행적인 모습은 국회 출범 초기부터 이러진 않았었거든요. 그럼 이게 앞으로 좋아질 것이냐? 조금은 더 비관적이고. 아직 개원식도 못하지 않았나요? 그런가요? 그래, 네. 예, 미뤄져서. 근데 한동훈 대표는 또 여당 내의 설득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잖아요. 네네. 특검법에 대해서. 뭐, 한 대표 당선이라는 소위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예. 김재원, 김민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특검법은 원내대표가 뭐 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면 네. 사실상 반대를 공언하기도 했는데 이 당 협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과연 이 반대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정말 추진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우선 저도 당헌 당규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최대한 이 두 분의 편을 들어서 한번 해석해 본다라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네. 김재원, 김민전 두 최고위원의 발언 속에 이렇게 당헌 속에 이 원내대표의 역할들 중에 이제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따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원내 사령탑으로서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명시되어져 있던데 네. 우리가 또 그리고 이제 저도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찾아봤지만은 이게 상식적인 견지에서 해석을 해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당 대표가 원내 대표보다 우위인 것은 당연할 텐데 이것을 서로 독립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걸 떠나서 독점적으로 배제되어진 원내대표의 역할들을 부여한다라면 이건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이중 권력이 돼버리는 거고 옥상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희한한 그런 조직이 되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상식에 반하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굳이 법상식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예. 그렇게 본다라면 조금은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재원, 김민전 두 최고위원의 발언은 조금 좀 무리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에서 이제 당연히 조금 야권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참 이게 전 안 좋게 보이던데 벌써 뭐라고 하냐면 네. 야 한동훈 너 벌써 말 바꾸냐 뭐 이런 말씀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전 약간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6일 하다못해 입법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당연히 시일이 들 텐데 네. 불과 그런 며칠조차의 시간도 주지 않으면서 한동훈은 벌써 말을 바꿨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뭐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렇게 정치 산업의 변두리에 있는 네. 정치 평론가분들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한동훈 벌써 입장 바꿨다. 많이들 아니 분석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을 줘야지. 뭐 아침 먹고 나서 지금 밥숟갈 막 놓자마자 한 애한테 지금 오늘 1교시 수업 준비도 안 했다. 그리고 뭐 3월 말 시험 뭐 학교 이제 3월 1일 개학할까 말까 하는 애한테 3월 말 시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게 네. 참 이게 당선이 한두 표가 되자마자 이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개혁신당에서는 최상병 특검법 말 바꾸지 마라. 네. 또 말 뭐 벌써 태세 전환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네. 계속 촉구하는 논평을 내긴 냈더라고요. 그렇죠. 매일 같이. 계속 누누이 제가 이 말씀에 좀 꽂혀 있는데 그냥 제일 무서운 건 합리적인 놈들이 제일 무서워요. 저는 그래요. 한동훈 대표가 만약 이 최상병 특검안에 대해서 생각을 바꾼다.
네. 그럼 그때 비난해도 늦지 않다. 오히려 그때 가서 이 타겟이 흔들릴 때 그렇게 자꾸 막 던지지 말고 네, 총알 네. 좀 아끼고 한동훈 대표가 명시적으로 나 안 하겠다 입장 바꿔 할 때 공격하시라. 그럼 저도 같이 공격할 테니까 제발 좀 우리 정치권이 한 발 한 발 조금 이렇게 진보해 나가고 발 디딤을 위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6일 됐습니다. 그렇죠. 네, 한동훈 네. 지도부 출범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비대위원 출신으로서 이 한동훈 호가 출항한 국민의힘 체질 변화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동훈이 저는 아직은 이순신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네.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제한적이죠. 결국은 국민의힘의 의원들, 이 당협위원장분들 한 분 한 분의 역할과 역량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 그래서 본인들의 역량을 좀 많이 발휘해 주시고 그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것들을 조율해내고 또 당의 대표로서 민주당을 상대로 싸울 때는 싸우고 협조할 때는 협조할 그럴 만한 충분한 역량은 갖춘 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원외 당협위원장들 위원장. 그리고 현역 108명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것이 달려 있다. 그분들께서 좀 상당한 심기일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정말 심각한 사태로 번지고 있는 이 티몬 위메 예. 사태에 대해서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정부에서도 TF를 꾸려서 나서고 있는데 이 사태, 이 문제 왜 이렇게까지 커진 건지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한번 제가 회계사인이 많고 몇 가지만 한번 지적을 해보면 네.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지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 당시에도 이 조국 측을 적극적으로 변호했던 이제 제 기억으로 양지열 변호사님이 인터뷰에 나와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요지는 상당히 이제 음모론적인 요소로 많이 들리게 되는데 뭔가 계획되어진 음모가 있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교육되는 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분들 양지열 그다음에 이번에 국회의원 되신 분 누구시죠? 신장식 이런 분들 재판만 있었다 하면 다스베이다다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오늘 결정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정경심 여사가 무죄임이 드러났다. 그리고 검찰의 모든 논리가 산산이 부서졌다. 매번 재판만 하면 내지는 또 누가 무슨 말만 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던 방송에 분들이거든요. 나가서 예. 오늘도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 부분이 이해되십니까? 소비자는 김경률은 위메프에 10만 원을 쏘고 위메프는 판매자에게 10만 원을 쏘면 물건 판매하시는 분은 김경률한테 10만 원어치 물건 쏘면 되지 않냐. 맞죠? 네. 맞죠? 근데 그건 돈의 꼬리표가 있을 때고 돈의 꼬리표가 있을 때는 거액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어떤 그 TF성 계약 프로젝트성 계약일 때 하는 거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뭘 해볼까요? 뭐 소매점을 한다 하면은 돈의 꼬리표를 그렇게 달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경률이 10만 원을 주면 그거 가지고 직원들 월급을 줄 수도 있고 임대료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뭐냐면 결국은 약간은 이해하기 쉽게 펀지성 거래를 한 거죠. 이분들이 김경률이 10만 원을 내고 구민주 기자님께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넣으면 이거 가지고 자기 회사 운영비 쓴 다음에 이제 물건을 줄 데 없으니까 야 너희 앞으로 결제는 처음에는 30일이었다가 이제 야 기다려 60일 60일이었다가 90일 그럼 안 돼? 야 우리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랬더라고요. 상품권을 싸게 팔아버려. 예를 들어 이제 소위 뭐 깡이라고 하는데 80%에 액면 10만 원짜리를 8만 원에 팔아. 네. 이게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을 논의할 계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폐는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래예요. 현대자동차도 이렇게 할 거고 현대자동차도 김경률이 뭐 3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그 차를 그 특정 차하고 매칭해서 주진 않죠. 그 1차 밴더라든가 2차 밴더한테 야 너 엔진 대금 이번에 김경률한테 판 차에 700만 원어치 김경률한테 팔았으니까 그거 김경률한테 받아서 700만 원 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이분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면 그러면서 이제 음모론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지금 가만 보시면 지금 음모론들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음모론인 거예요? 이게 저 음모론 자체가 누군 거예요? 네. 뭔가 있다. 뭔가 있다. 이게 사전에 이
물건 판매상들을 어찌어찌하게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이 돈은 어디 갔냐? 김경률이 10만 원 집어넣은 거, 구민주 기자가 20만 원 넣고 어디 갔냐? 어디로 도대체 여기 가야 되는데 어디 갔냐? 그걸 이게 마치 어딘가에 뭐 구멍에서 새어 나갔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이런 그렇죠. 그런 누가 이제 빼갔다 뭐 이런 거예요. 식인데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근데 이제 네. 여러분 이걸 지금 오늘 이제 속보에 보면은 5,600억의 유동성을 정부에서 정부가 투입하기로 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동성은 참 항상 이게 이제 어렵게 말하는 특징인데 근데 유동성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예 알기 쉽게 현금 이래 버리시면 됩니다. 네. 네. 이게 지금 보니까 5,600억 원의 돈을 정부가 중진공, 신보, 기보 등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세금을 넣겠다는 거거든요. 네. 사기업에서 벌어지는 일을 밀어넣을 근거가 엄밀히 따지자면 없어요. 이제 물론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게 뭐냐면 사기업에서 위메프의 오너가 기업이 책임져야 될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밀어넣겠다는 거거든요. 뭐 그것까진 뭐 좋다라기보다는 그래 앞으로 검토해 보겠어 하는데 그로부터 한 30분인가 지나서 구영백 큐텐 대표가 네. 뭐 속보로 또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저 이제 좀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지분을 매각해서 그리고 이렇게 펀딩을 해서 보전을 하겠다. 여러분. 저는 정말 좀 어이가 없었는데 지분을 매각해서 아니 지금 이런 일이 터지면 이 지분 가치는 뭐가 돼요? 주식 가치는? 뭐 어떻게 보면 휴지조각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펀딩 이야기를 해요. 펀딩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은 투자자한테 돈 받아내겠다. 돈 받아가지고. 아니 여기에서 이 순간에 위메프와 티몬에 투자하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휴지 조각된 주식을 매각하겠다. 네. 조금은 정부에서 네. 이렇게 성급하게 유동성 투입하겠다라고 발표하기 이전에 구영배 큐텐 대표에게 뭐랄까요 담보라든가 이런 걸 재산상의 압류 같은 거 걸고서 시작해야죠. 그리고 전 적어도 어떤 경제 활동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이 적어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어느 분 좀 댓글 속에서 이제 봤는데 제가 아직 뭐 그걸 앞뒤 전후를 다 맞춰서 검토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아주 움직이진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더 급하면 급했었는데 지금 5,600억을 곧바로 투입하겠다. 그리고 겁이 나는 건 뭐냐면 5,600억을 투입한다라면 실제 손실 규모, 사고 규모는 도대체 얼마냐. 곧바로 100%를 현장에 투입하는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문제가 되는 건 적어도 이와 같은 거래에 있어서 아까 그 양지열 변호사가 했던 그와 같은 것과 연관되는데 특정 시점에서 5,600억이 문제가 된다 하면은 우리가 기간상으로 따지자면 적어도 최소 2배, 3배를 곱하는 게 사고 규모로 본다라면 이건 도대체 얼마짜리 사고냐. 그러면 5,600억 곱하기 3을 하면 1조 뭐 7천억 정도의 사고라고 한다라면 네. 1조 7천억을 다 할 거냐. 뭐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뭐 좋다 이겁니다. 1조 7천억으로도 버틸 수는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 국가 전체가 국가 경제가 흔들리진 않을 텐데 네. 이런 식의 조금 제가 봤을 때 무책임한 이와 같은 행각을 벌일 것이냐. 조금 그래서 제 말씀은 네. 제발 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오히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좀 신경 좀 써라. 제발 좀 필리버스터 하지 말고 필리버스터 한다면서 저희 이제 대학교 서클 선배 박선원 씨는 또 욕도 하고 있던데 그러지 말자 좀. 10시간을 하셨네요. 네.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욕도 했다고 하는데 네. 아니 정말 본인들 스스로 난다긴다는 국회의원 299명이 이런 거 신경 써야죠.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적어도 저는 뭐 단서로서 많은 것을 앞뒤 전후 다 검토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이거 돈 투입되면 안 되죠. 적어도 지금 이렇게 그 구영배 큐텐 대표가 이와 같이 말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투입하면 안 되죠. 절대. 이거 혈세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 돈이잖아요. 5,600억 원에 플러스 알파라고 발표를 한 거 보니까 추가로 또 그 그렇게 이상의 규모가 투입될 수도 있다. 아마 재분석이 맞을 겁니다. 이 시점에 5,600억이면 네. 곱하기 2, 2, 3 어떤 우리 거래 주기가 2개월, 3개월이라 한다라면 예. 2배, 3개배로 쳐야 되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건 무슨 속셈으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저는
시간 여유 둬도 된다. 네. 만약에 정말 이걸로스로 말미암아서 오늘 내일 부도하실 분들이 있다라면 어떤 긴급 투자 자금으로 그렇죠. 최소한으로 해야지. 이걸 막바로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 시장 과도한 개입이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이런 네.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여야가 얼마나 치열하게 지금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그럼요. 시작했느냐라고 네. 봤을 때는 사실 필리버스터가 보이고 탄핵 청문회가 보이고 거부권이 보이고 그러니까 너무 부수적인 것들로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걸로 해야죠.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하라고 세비 주고 9명 인당 9명 주고 뭐 국회 부속되는 조직도 주고 했는데 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